제 바로 옆집에서 건물을 짓고 있어서 이제 좀 흥미로워서 유튜브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2층을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철골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네. 이게 이제 끝나면은 여기다가 뭐 나무를 대고 판자를 대죠. 판자를 대고 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런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니까는 이 벽이나 이런 것이 이제 잘 하도록 이 보면은 보세요. 아주 튼튼하게 그 기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받쳐주는 그런 것도 철골을 촘촘히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강한지 HBM이 강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옆집에서 짓고 있는 건물은 좀 이런 건물입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니까 이제 이 벽과 벽 사이에는 이제 뭐 통로를 주고 싶어서 그런지 무슨 통을 이렇게 넣었네요. 그러니까 통이 있는 곳은 이 다음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으면 이제 그쪽 거기는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뚫리겠죠. 벽이 이제 그 공간이 비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큰 게 있잖아요. 큰 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나와서 작업을 하네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이 이제 지금 현재 2층을 올리고 있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3층 올리고 이제 몇 층으로 지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바로 내 살고 있는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기를 그지없습니다. 근데 이제 쭉 참는 거죠. 그냥 참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이게 계단이에요. 이게 계단이고요. 지금 방금 보여준 곳이 계단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철골을 올리잖아요. 철골을 올리는데 그 전부 용접을 해서 이렇게 붙여서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철골 옆으로 되는 것도 전부 용접을 해서 이렇게 붙여요. 그래야 쭉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철골과 철골 사이는 그 얇은 철사로 이렇게 착 끼워가지고 팍 돌리니까 팍 돌아가가지고 고정이 되더라고요. 철골이. 그 철골을 고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하여튼 뭐 몇 층 건물이 될지 모르지만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이 이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가와사키시 다카츠쿠 15구치라는 곳이에요. 15구치 조그만 주택가에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데요. 주위가 이렇습니다. 주위가 이래요. 여기 이제 그 큰 건물이 슈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도 아파트들이 있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이런 데 있죠. 하여튼 간에 이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끄러워요. 아주 시끄럽고 뭐 그냥 망치 두드리는 소리 지금도 들리잖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주 시끄럽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뭐 건물 짓는데 뭐 또 시끄럽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기둥에다가 그 사각형 철 그걸 전부 이것도 그 사각형을 전부 용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끼워가지고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또 고정을 시켜요. 저 3층까지 올라가게 딱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게 이제 고정되는 거고, 이제. 하여튼 간에 이 건물 지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좀 하여튼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참 재미있게 짓는구나. 나는 이게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거고, 이 건물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처음 제가 이제 구경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주위에서는 다 이게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마침 옆집이고 또 2층에 살다 보니까 이게 내리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1층 그 작업할 때도 전부 내려다 봤어요. 근데 2층 작업할 근데 이게 이제 3층 작업할 때는 안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제 전망이 우리 내 그 테라스에서 전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여기 사는 것도 이제 참 매력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이 건물이 돼버리면 이 전망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서 저 걱정입니다. 근데 이 건물 작업을 시작한 지 한 1개월도 못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층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2층, 여기 지금 2층 바닥이에요. 이게 2층 바닥, 그 참 뭐 이렇게 밑에 철기둥을 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전부 판자를 이렇게 대더라고요. 판자를 대고 이제, 조그만 요것이 조금 뭐 못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이 위에다가 철골을 또 깔아요. 그러면은 철골을 깔면 그 밑으로 이제 철골 밑으로 이제 틈이 생기니까 그 사이에 이제 철골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철골이 일단 철골하고 판자 사이가 뜨게끔. 그래서 이 다음에 콘크리트를 넣었을 때 철골하고 판지 사이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메워지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하여튼 영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저 이건 보면서 참,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거를 이 철골이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이 나무 작업은 전부 중국인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철골 작업은 일본인들이 와서 하는데 이 나무 이거 판자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중국인들이 하더라고요. 중국인들 아마 정식 직원인지 뭐 연수생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걔들이 와서 하고 있고요. 지금 건너다 보이는 이게 이제 슈퍼입니다. 슈퍼. 보이죠? 라이프 슈퍼라고요. 이게 슈퍼 이름입니다. 라이프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슈퍼가 가깝죠. 근데 이제 내 사는 곳에서 슈퍼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뭐 사고 싶으면 금방 달려가서 뭐 사가지고 오고요. 하여튼, 또 제가 또 이 주말에 꼭꼭 맥주를 한 잔씩 해요. 이제 그 맥주하고 이제 만두하고 사시미 좀 사다가 주말에는 꼭꼭 제가 이 삭막한 생활 속에서 그걸로 가지고 외로움도 달래고 그 다음에 외국 생활의 고단함도 그냥 잊고 하는 그런 생활을 쭉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살면서 고국이 그립고 하기야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고국도 그립고 가족들도 그립고 하지만은 또 이제 자주 전화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그런데 지금 많이 낮았어요. 옛날에는 이 카톡이 없을 때는 국제전화로 했잖아요. 아주 비싸요. 그래서 영상 통화는 물론 안 됐고 일반 통화도 비싸기를 그지없어서 오래 통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카톡이 있어서 아주 마음 편하게 대화하고 통화하고. 참 우리나라의 그 기술, 이 카톡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 전 세계로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좋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세계 국제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무시를 못해요. 지금 일본에서 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거는 지금 한국과 갖다 써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 뭐 하려면 이제 갖다 써야 돼요. 사정해야 됩니다. 한국 회사에. 사정 안 하면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한 반도체를 만들 때는 또 재료 같은 것도 일본에서 사서 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나요? 국제 분업이라고 하나요? 국제 분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재료나 아주 정밀 부품 이런 거는 일본이 세요.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긴 하지만은 그 스마트폰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재료는 많이 일본 것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파는 곳이 이제 이 재료는 물건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조립하는 회사에다 재료를 납품을 하잖아요. 그거는 거의 무역에 대한 그 바싱, 그러니까 이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를 들어 스마트폰 만든다 그러면 스마트폰 만드는 공장에다가 이 재료나 부품을 납품할 때는 그에 대해서 무역 그 마찰이 안 생겨요. 근데 그걸 완제품을 조립해 가지고 수출을 하잖아요. 그 수출하는 것이 보통 이제 미국이나 이런 거 수출하는 그러면은 이제 무역 적자네 뭐네 해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그 지금 중국이 그것 때문에 아주 이제 진짜 미국하고 중국 그 저 뭐야 그 지금 뭐 다투는 게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휴대폰 전부 수출해 가지고 돈 전부 쓸어간다고. 근데 사실 그 돈이 전부 사실은 그 중국이 다 버는 게 아니라 그걸 그 부품에서는 전부 일본도 주고 한국도 주고 전부 그래서 이제 중국이 조립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뭐 스마트폰까지 조립까지 전부 하겠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으로 진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한국도 그 기술 대국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이렇게 분업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건 참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은 동등한 입장이 됐으니까는요. 뭐 정말 큰 소리 빵빵 쳐도 일본 애들 꼼짝 못 합니다. 예. 그건 우리가 그 국가 그 힘이 그만큼 커졌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증명이죠. 증명하는 것이고, 단지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자만해버리면은 금방 또 뒤집힐 수 있다 하는 사실은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정밀 부품이나 재료가 실제로 그 기초 기술이고 핵심 기술이거든요. 조립하고 그 조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품이나 이런 거는 사실 핵심 기술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한국이 분명한 거는 반도체는 우리가 꽉 잡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그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내놔도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도 이제 그 건물 빌딩 같은 거 단단하게 잘 짓잖아요. 강남 같은 데 가보면 뭐 잘 짓고 있는데 일본도 그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잘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국제적인 빌딩 같은 거 수주 실적 보면 한국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딩 짓는 노하우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이 수준이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진짜 수준이 높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건설도 뭐 수주를 어느 곳에서 하고 또 그 작업은 또 어느 곳에서 하고 뭐 이런 또 분업화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건물을 짓는다 해도 완전 수주까지 한국이 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수주라고 한국이 그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일본이 수주를 해놓고 한국이 실제 짓는 건 한국이 짓고, 그러니까 뭐 제주는 원숭이가 부르고 돈은 뭐 사람이 받는다는 식으로 그런 그 계약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건설업체들 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하여튼 보면은 그 건물 참 탄탄하게 잘 짓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탄탄하게 짓고 있잖아요. 철골 보세요. 이게 뭐 벽,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철골 이런 거 탄탄히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벽 사이사이에 지금 파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사이를 전선을 끼워서 올리는 것 같아요. 저기 벽 근처에도 그런 이 파란 그 PVC 그 관이 부드러운 관들이 쭉 그 벽 그 안에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PVC. 저 끝에도 있고요. 저쪽 이 주위 벽으로 쭉 그런 게 PVC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게 아마 전선 같은 거 끼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하여튼 뭐 참 시끄럽긴 하지만은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이것도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